9대 독자. 한밤중 거대한 달빛이 처마 끝을 어루만지는 시간. 정승의 집안에 잔잔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한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바람이었다. 예언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그 어떤 힘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명징한 한마디.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누군가의 선택이 집안의 운명을 가를 것이었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모두가 망설였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정승의 딸은 고민에 빠졌고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과연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혹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의 길이 열렸다. 쉽지 않은 길,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그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선택이었고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길이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 옛날에 9대 독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서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서당에 갔다 오려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집에 올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는데 한 장님이 작대기를 들고 두드락뚝딱 두드락뚝딱 하며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9대 독자의 아이가 말했어요. 장님, 여기 어떻게 건너세요?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업어서 건너드릴게요. 외나무 다리라 어렵습니다. 장님이 대답했어요. 아, 그렇지. 나 좀 건너줘. 그렇게 그 아이가 장님을 업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내려줬는데 장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꼽아보더니 말했어요. 성이 아무개구만. 장님은 대답도 없이 계속 점을 치는 듯하며 말을 이어갔지요. 그러자 그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장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장님도 흔쾌히 응답했어요. 그랴. 그러지. 그렇게 장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다리 건너서 오는데요. 이 장님이 손을 잡고 꼽더니 성이 아무개구나. 너는 아무개의 아들이구나.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모시고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 잘했구나.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장님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 명이 길겠습니까? 한번 점을 쳐보세요. 내가 점을 쳐보니 명이 아주 단순하단 말이야. 명년 3월 며칠 날 꼭 죽는 한 명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 내가 그걸 연구해봤는데 살리는 방법도 하나 있긴 한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게 뭡니까? 삼정승의 딸을 봐야만 산다. 명년 3월 며칠 저녁에 삼정승의 딸을 봐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야. 그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지. 삼정승의 딸을 어떻게 그날 저녁에 본단 말이냐? 그 얘기를 문 밖에서 아이가 다 들었어. 듣고 나서 참 한심하게 느껴졌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 엄마, 내일 서울 구경이나 갈까 하는데 팔도 구경이나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이놈의 자식아, 공부하다 말고 그래도 너 하나 믿고 밤낮으로 애비가 널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구경은 어디를 가냐? 그러면서 웃으니 아이가 슬며시 울더라고. 저런 못난 놈의 자식, 구경 안 보내준다고 우는 거냐? 어떻게 해서 우는 거냐? 그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말했어. 저놈이 내일 팔도 구경이나 하겠다고 해서 내가 좀 야단을 쳤더니 아, 사내놈이 하고 싶다는데 하게 둬야지. 사실 아버지는 점쟁이의 얘기를 들었으니 이왕 죽을 목숨이라 생각하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 사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점쟁이가 말하길 삼정승의 딸을 봐야 산다는 점괘가 나왔다. 제 수단대로 해보게 둬야지. 애비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돈 한 두루미 정도 꾸려서 내일 내보내자. 그렇게 아이는 서울로 올라갔어. 서울에 도착한 아이는 견문을 넓히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팥죽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됐지. 팥죽 할머니에게 아침 저녁으로 팥죽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 자기 신세를 다 털어놓으며 말했지. 내가 내년 3월 며칠 날 죽을 운명이라는데 그날 저녁에 삼정승의 딸을 봐야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용한 점쟁이가 한 얘기입니다. 팥죽 할머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지. 그리고 팥죽 할머니가 팥죽 장사를 그만두고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박물 장사를 시작했어. 박물 장사를 하다 보니 삼정승 중 한 정승의 손녀딸과 같이 어울릴 기회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삼정승의 집들을 물건 팔러 다니며 자주 드나들게 되었지. 그렇게 딸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었어.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말했어. 내가 삼정승의 집에서 딸들과 친해졌으니 내년 3월 며칠 저녁에 내가 한 집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 내 수단껏 해보아라. 그 후 며칠이 지나고 3월 며칠 저녁을 열흘쯤 앞둔 어느 날 할머니가 박물 장사로 꾸미고 치마 속에 물건을 넣고 문지기를 지나갔어요. 문지기는 늘 드나드는 할머니라 별 의심 없이 통과시켰지. 그날 정승의 딸은 연못 가운데 있는 초당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아이를 부엌으로 몰래 들여보냈고 그는 처마 밑에 숨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어.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배를 타고 초당으로 건너갔어. 초당에 들어선 아이를 본 정승의 딸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 사람이냐? 짐승이냐? 아이는 대답했어. 사람입니다. 여긴 나는 새도 들어오기 힘든 곳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소? 아이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어. 사실 제 생명이 3월 며칠 저녁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정승의 딸을 보면 살 수 있다 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승의 딸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는 말이 떠오르며 죽음의 문턱에 있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이가 참으로 잘생겼더랬지. 지금 다락으로 올라가시오. 그렇게 그는 다락으로 숨겨졌고 정승 딸은 자물쇠를 채워 다락을 안전하게 잠갔어. 그녀는 자신의 밥을 나누어 그 아이에게 먹였고 다른 정승의 딸들에게 편지를 보냈지. 내일 저녁에 내게 특별한 일이 있으니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하룻밤 즐겁게 놀자. 정승의 딸들은 집 밖 출입을 잘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약속한 저녁에 다들 모였지.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 누구누구가 오니 음식을 차려주십시오. 정승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딸들은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 밤 10시나 11시쯤 되었을 때 정승의 딸이 말했어. 내가 잡지책을 하나 보았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 너희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언니, 무슨 얘긴데? 들어봐, 정말 재미있는 얘기야. 내가 그걸 보고도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줘.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어. 아, 무슨 얘긴데 그러우? 그 잡지책을 보니 말이야. 옛날에 구대 독신으로 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명이 단순하더라. 근데 그 아들을 살리려면 삼정승의 딸이 살펴야만 산다고 했대. 그런데 살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게 옳으냐? 그렇게 책에서 본 이야기라며 말을 꺼냈어. 죽여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일세. 저희들끼리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 물론 책에서 본 이야기일 뿐이고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야. 그러자 또 다른 정승 딸이 말했지.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살려야지. 죽여서 되겠소?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이상은 다른 결론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차에 밤참이 나왔어. 밤참을 먹고 나서는 말을 이어갔지. 사실 이게 옛날 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데 실화로 여기에 지금 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더니 다락문을 딱 열며 말했어. 나오라. 그 말을 듣자 다들 깜짝 놀랐지. 너희 모두 살려야 된다고 했으니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죽는다는 일은 뭐냐? 나도 모르지. 오늘 저녁 새벽 1시가 이 사람의 죽는 시간이라 하더라. 우리가 뭔가 해야만 살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더군. 그러더니 새벽 1시가 되니 갑자기 바람이 불며 문이 탕탕 열리더니 키가 장승처럼 큰 놈이 나타나며 호통을 치더라. 내 놈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널 못 잡아 갈 줄 알고 여기 숨어 있느냐? 그렇게 키 큰 장승 같은 놈이 나타나니 그 여인들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세 여자가 함께 있는 힘껏 버티며 소리를 지르니 귀신도 물러간다고 하는 말도 있자는가? 그렇게 1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며 끝내 귀신을 물리쳤지. 결국 아이는 무사히 깨어났고 그 후 삼정승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 딸이 한 남자를 구했는데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고약한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딸이 가마를 타고 건너가서 오빠가 공부 중인 곳에 찾아갔어.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말을 꺼냈지.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좋겠소? 오빠가 대답했어. 별 수 없이 살려야지. 그러자 딸이 오빠 나 좀 보세요. 그러고는 저를 넙죽하며 말했어. 사실 지금 이만저만해서 어쩌녁에 새도 날아다니는 새도 못 들어온다던 곳에 이 남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셋이 구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쟁이가 말한 대로 3년 동안 연구하고 찾아온 사람이라니 이런 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려놓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오빠는 입장이 곤란해졌어. 결국 오빠는 아버지에게 갔어.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말했어. 집안이 망했구나. 그 말을 듣고 오빠가 말했어. 아버지, 시집 보냅시다. 사람은 살고 봐야지요. 죽어서 무슨 소용입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아버지가 물었지. 그 애가 간다 했느냐? 그 애는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코 보내야지. 그렇게 해서 딸이 가마를 타고 남자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도착해보니 집에서는 어머니가 재를 치고 있었어. 어머니. 정승 딸이 부르자 집안에서 야단이 났지. 이게 웬일이냐? 그때 점쟁이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 그렇지, 내 정성에 살지. 죽을 리 없다. 그 남자와 정승 딸은 함께 집안을 잃었고 그렇게 구대 독자가 끊기지 않으며 집안이 번성하게 되었다고.